지난 9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 하나가 지금 나라 전체를 멈춰세웠죠. 국민신문고, 119 안전신고 등 무려 647개의 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일주일이 넘는 지금도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건은 지난 9월 26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 즉 UPS에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절단한 순간 작은 불꽃이 튀었고 이것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졌죠. 이 불로 5층에 있던 96개의 핵심 시스템이 완전히 불에 탔고 그 흐름과 분진이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총 647개의 시스템이 셧다운 돼버렸죠. 디지털 강국을 자랑하던 정부의 디지털 두뇌가 일순간에 멈춰버린 건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들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 실수는 너무도 명확해졌는데요. 바로 배터리 충전율이 문제였어요. 국정자원은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뒤 분리해야 하죠. 하지만 사고 당시 배터리 충전율은 무려 80%에 달했는데요. 이재용 국정자원원장 역시 국회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죠. 전문가들은 충전율만 제대로 지켰어도 화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맨손으로 다룬 셈이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화재를 예방할 마지막 기회마저 국정자원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상황인데요. 작년 5월 소방청은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죠. 국정자원관리원은 대구, 광주, 공주 등 국정자원의 분원은 모두 이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의 핵심인 대전 본원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조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경보알림이 울리면 소화가스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국가의 두뇌를 관리하는 기관이 안전점검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항이죠. 결국 보안이라는 핑계가 안전의 발목을 잡은 셈인데요. 나아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작업자나 관리자의 실수를 넘어 우리나라 시스템의 구조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무늬만 이중화 시스템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이중화란 한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 백업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 서비스 중단을 막는 안전장치예요. 과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마비되었을 때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의 운영 방식을 정부가 직접 질타하며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 시스템은 불가피한 상황에도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카오의 이종 시스템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고 의무 이중화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죠. 하지만 정작 국정자원은 정부의 이론 기조를 역행했는데요. 메인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을 같은 건물, 아니 심지어 같은 전산실 안에 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층만 달리했어도 이번 화재처럼 전체 건물이 불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빠른 복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업계 전문가들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죠. 이처럼 백업 시스템이 이중화라는 가장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결과가 대한민국을 지금 먹통 상태로 만들고 말았죠. 특히 이번 국정자원 사태가 남긴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바로 데이터의 영구 소실인데요. 특히 G드라이브 데이터의 완전한 증발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죠. G드라이브는 19만 명의 공무원이 업무나 정책 자료를 저장하던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로 시스템이 완전히 전소되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백업 데이터마저 같은 전산실에 보관하다 함께 소실되었다는 점이에요.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인지 깊이 공감되실 거예요.
아무리 익숙한 업무라도 과거의 보고서나 정책 자료, 기본 양식들은 실수를 줄이고 업무 속도를 높이는데 매우 필수적이죠. 그런데 2017년부터 8년간 쌓아온 국가 정책 기록의 보고가 이번 화제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디지털 대참사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항이죠. 자, 그렇다면 화제는 잡힌 것 같은데 복구는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화재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구율은 17%에 머물고 있죠. 이렇게 복구가 더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분진 때문인데요. 불에 타버린 서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불에 직접 타지 않은 서버들도 화재로 발생한 미세한 그을음과 분진으로 인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상태로 전원을 켜면 불에 타지 않은 정상적인 서버조차 순식간에 쇼트가 일어나 서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불에 타지 않은 수백 개의 서버들은 따로 모아 시스템을 일일이 분해하고 특수 약품으로 닦아내고 다시 조립하는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만 재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분진 제거 작업에만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국가 전산망 먹통으로 인한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복구 DR 시스템이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것 같아요. 이런 후진적인 사항은 우리의 제도적 허점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은 재복구를 법제화해서 주기적으로 백업센터로 전환하고 복구하는 실전 훈련을 상시적으로 하죠. 하지만 우리는 카카오 사태 이후에도 SAL 표준안 마련에만 그쳤을 뿐 실제 전환 훈련 같은 핵심 운영은 의무화하지도 못했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찰은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뒤늦게 액티브 이중화를 약속했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이겠죠. 글로벌 데이터 관리 표준은 핵심 데이터를 3중 이상 복제하고 최소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소방 점검에도 보안 예외를 없애고 복구 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국정자원관리원회 하자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줬는데요. 배터리 충전율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재난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백업 시스템, 예방할 기회마저 걷어차버린 관리 감독의 부재까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들의 축소판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겠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거창하고 특별한 대책이 아닌 가장 단순한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화려한 묘책보다도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 시청도 너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